예. 정당 지지율 볼까요? 예, 이번 주에 지지율 변동이 다소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정당 지지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6.3%포인트 하락해서 47.8%를 기록했습니다. 6월 2주차에 57%를 기록했으니까 네. 2주째 만에 9.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주차에 48.1%를 기록해서 네. 그 이후에는 계속 50%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4개월 만에 40%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계층에서 하락했고요. 반면 정의당은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의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2.1%포인트 상승해서 10.1%이고요. 네. 대부분의 지역 계층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충청권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울산, 호남 다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네. 대부분에서 10%에 근접하거나 10%대를 기록했고요. 진보층에서 무려 17%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정의당 사상 처음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네. 기존에 저희 리얼미터 이게 이제 종합집계 사상 처음이거든요. 예. 다 훑어봤는데 정의당이 이제 창당한 이후에 두 자릿수 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은 왜 하락을 했고 정의당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예. 기존에 이제 정당 지지를 보면 정의당하고 민주당과 서로 연동되는 네. 경향을 많이 보였는데요. 좀 냉정하게 보면 정의당이 사실상 그 유권자들로부터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기는 보기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사 효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도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효과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대화 정국 과정 속에서 한국당이 위장평화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발목 잡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민심 위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의 효과와 함께 한국당의 민심 위반에 따른 어떤 반사 효과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한국당이 너무 못하고 못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있었던 거죠. 반사이익이 민주당에게 갔는데 그게 네.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6.13 지선의 자유한국당의 참패 이후에 사실상 유권자들의 선택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민주당하고 정의당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의 여러 가지 어떤 현안 문제에 있어서 네. 본격적인 책임성 평가가 대통령과 함께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지가 지워진 상황 속에서 정의당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요. 네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이동을 했습니다. 5월 4주차에 한 달 전에 대통령 지지층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6%였는데 이번에는 12.6%로 대폭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반면 대통령 지지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달 전에는 73%였는데 6월 4주차 이번 주에는 64.6%로 상당폭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동 현상이 상당히 크게 이제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어때요? 한국당은 1.6%포인트 상승을 해서 네. 18.3%를 기록했습니다. 6.13 지선 이후에 2주째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충청권에서 상당폭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일부 올랐고요. 근데 좀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6월 2주차에 보수층에서 55%를 기록했는데 네. 3주차에 44.6% 약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죠. 그런데 예. 이번 주에 다시 한 6%포인트 떨어져서 38.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비교를 하면은 네. 30%대하고 보수층에서 거의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보수층에서 6.13 지방선거 한국당의 네, 참패 네. 이후에 보수층이 행사한 예. 자신의 표에 대해서
어떤 숙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그리고 네.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의 판이 바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역사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네네. 분석과 동시에 네. 그리고 정치의 지형이 왼쪽으로 좀 넓혀질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그 한국당이 과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질문이 들 때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네.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어떤 이념적인 지향성에 따라서 나눠지고 네. 정의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요. 거기와 일맥상통하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이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은 민주당의 하락에 따른 반사회계 효과가 이제 그 성격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지속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조사 개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네.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9%였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안 읽으셔도 되는데 현안 조사를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인신공격이라든지 혐오글들 올라오면서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또는 네.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과연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일부 국민들의 의견대로 폐지할 것인지 조사를 해봤는데 유지를 해야죠. 네, 기본적으로 운영을 계속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3%가 나왔고 네. 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2%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가량 운영을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고요. 근데 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운영 지속 여론이 60.3%인데 이 중에서 40.2%가 이 좀 개편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였고요. 저도 이 실명제 도입에 찬성을 하는데요. 익명이 보장이 그러니까 물론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는 익명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익명에 따른 무책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더라도 보면 뭐 장현수 선수에 대해서 퇴영을 건의한다거나 김민우 선수 뭐 구속영장 청구한다거나 뭐 신태용 감독 사형 청원 이런 것들은 너무 사실은 악플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청원에 올려서 물론 이제 뭐 동의도 안 되고 뭐 국민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관심도 잘 두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책임성을 좀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책임. 예, 주장의 자기 책임. 청와대 담당자, 국민소통 비서관이죠. 담당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 그런 어떤 혐오라든지 인신공격 그런 부분들조차도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얘기를 했던 걸 굉장히 관용의 폭이 넓은 분이고요. 저는 관용의 폭이 넓지 않아서. 어쨌든 운영을 지속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인 요소가 거의 처음으로 도입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기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소수자 인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지 못한 일종의 신문고 같은 개념. 맞습니다. 근데 언론의 창들을 통하지 않는 직접 필터를 거치지 그렇습니다. 않는 직접적으로 민심을 받아 안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궁금하고 원하고 가야 되는 비전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꼭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4.8%포인트 하락해서 70.6%입니다. 지난주는 70%대 중반이었죠. 상당폭 떨어졌고요. 부정평가 역시 3.6%포인트 상승을 해서 22.7%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뭐 주요 변수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 변수가 좀 생겨서 그러는데요. 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혁신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땐 또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뜻이나 알고 써요. 알지, 네거티브. 뭔데요?
분리할 때 하는 말? 그걸 또 아신다. 아, 그러니까. 이거 부도덕이 어머니야, 이거. 갈라치기입니다. 아멘? 저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혹시 국정농단은? 내부 총질입니다. 그만이나? 땅이야. 땅이야. 따당 땅. 따당따다다당. 땅따라당 땅. 땅땅. 따라당가당 땅. 땅땅. 그만 좀 합시다. 저도 이제 저를 향한 공격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미 사양길이에요. 사양길. 아무거나 그냥 막 치니까 좋다. 너무 막 친다, 이거. 이게 요즘 지식인 스타일이래요. 아, 그래? 예. 시민들이 부도덕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은 우린 한 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막 치는구나. 막 쳐. 예. 요즘 개그들이 좋아. 막 던져. 던져봐요. 던질게 받아봐. 응. 담 넘어하던 도덕을 발견하고 아줌마가 그런 거 아니지. 아줌마, 이 집에 살아? 아니 여기가 우리 집은 아니지만. 나도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우리 같은 편이잖아. 응? 어? 이 집 주인은 털려봐야 돼. 그럼 혹시 아줌마 엠비 좋아해? 너무 싫어하지. 꼬마 같은 편이야. 나중에 촛불 들고 같이 가자. 난 담 넘을게. 일단 해. 야이 도둑 폴짝. 야. 그래 우리 땅박이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니? 응, 엄마. 근데 우리 반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있어서. 아, 걔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지만 같은 반이잖니.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지. 걔 공부 못해. 싸움만 해. 그러면 네가 몇 대 맞아주렴. 코피 몇 번 터진다고 죽기야 하겠니? 엄마 이상해. 내가? 네가 작전 세력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니네 담임선생님 너무 지지하지 말라 그랬지. 하여튼 담임을 너무 따르더라. 애가 극성 맞게. 나 들어가서 공부나 할게. 거짓말이나 해 이거사. 네,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거짓말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너도 성공해야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요즘 스타일 최신 거. 진보 나부랭이 개그. 그렇지. 예. 저쪽도 보면은 참, 애지간한 인물들 많아.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걸 우린, 또 보면서. 예, 또 우린 이 보수의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진작에 망했어야 될 보수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랑 MB님만 까부수면 다 정의롭고 그렇게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진보 부도덕 패거리 때문?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척 보면 MB다 다 나오는데 뭘. 커미아웃 시즌인가? 아, 왜 길을 나와? 반갑게. 반가워요? 반갑지, 그럼. 아이, 저기 반가운 양반 또. 예, 안 오니까 안 그래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503입니다. 716이에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정의와 도덕을 외치던 시민들의 스피커들은 원래 다 한몸뚱인가요? 낙지 파케? 예, 그 떨어질 낙땅지. 그래, 낙지지. 쭉 떨어지잖아, 쭉쭉. 수명이 다 했나? 아, 뭘 그렇게 벌써 떨어져? 성격인 거야. 선택적 정의. 선택적 도덕성. 응? 그래, 뭐, 코드가 맞아서 지들끼리 어깨동무를 하는 것까지야 이해를 한다고 쳐. 근데 어따 대고 이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을 요구하는 시민들한테 욕질을 하고 앉았냐고.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흘러덩 뭐. 그 간으로 막 줄넘기 하는 수준이지. 아, 논란이 많고 의혹이 많고 뭐 하나 시원하게 해명되는 것도 없이 늘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런 거 우리는 창피하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다.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 이게 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극성 맞은 벌레래잖아. 작전 세력이. 놀고 앉았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 시민들이여, 누가 당신들에게 극성 맞다고 모욕을 퍼붓거든 극성 맞은 게 어떤 것인지 뼈가 시릴 정도로 보여주도록 하라. 예, 아니구나. 야, 할 사극 뻔했다,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 전화도 아니시고. 응. 잠깐 전하는 말씀이지. 응. 너무 친다, 가벼운 거. 내가 웃을 뻔했잖아. 웃어요. 전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극성 맞아야 또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시민들 덕분에 우린 연타석으로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집권 여당 정치인들도 이 시점에서 이 판단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사상검열 뭐 어? 아니 이게 어떻게 사상입니까? 도덕성이지. 도덕성에 이념이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우리도 좀 그 도덕성 검열 좀 하면 어때? 뭐 하면 안 되나?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원래가. 정치인들은 누구나
도덕성 검증, 이건 기본이지. 부패하면 어떠냐? 능력만 있으면 되지. 바로 이런 생각부터 그 MB 정권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는 어떤가 한번 보려고 생각들이 거기서 거긴지 다른지. 진보 쪽에도 보편만 뭐 좀 하면 어때? 능력이 있으면 되지. 뭐 그런다 하길래 나랑 비슷한 논란이 있는 분을 그렇다면 과연 그럼 능력은 있느냐? 알아봤는데, 자, 그건 알아봤단 말이야 내가. 시간이 없지요. 그만 알아봅시다.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 그지?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면은 그래도 여태 닦아놓은 건 아까우니까 애들 몇 번 밥 좀 사 먹이고 친목 도모질 좀 해가지고 이 보수 파케 카르텔로 다시 이렇게 재정비시키는 건 어떨까요? 에이, 근데 설마 애들이 할 수도 있지 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찬찬히 한번 뜯어보고 싶네. 그리고 논란이 많으신 분의 지지자들이 새로 만든 권리당원 카페 그 가서 보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써있더라고. 문주당이라는 문통만의 권력당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당으로 개혁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자. 이래 써있어.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게 한 팀이야? 진보 지식인들 눈에는 거기는 분열 세력이 아닌가 보죠. 그런가 보지. 극성 맞지도 않고 그거는. 좋겠다. 멀쩡한 시민들만 씹고 놀아서. 아유, 저축집안 이름 뭐 그렇다 치고 우린 들어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래. 저기요. 거긴 점심 뭐 나와요? 참치. 참치. 말아먹으려고. 그래요. 참치 말어. 야. 많이 말아 잡숴요. 잘 잡숴야 돼. 네, 이게 지속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조사 개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네.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9%였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안 읽으셔도 되는데. 현안 조사를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인신공격이라든지 혐오글들 올라오면서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또는 네.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과연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일부 국민들의 의견대로 폐지할 것인지 조사를 해봤는데 유지를 해야죠. 네, 기본적으로 운영을 계속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3%가 나왔고 네. 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2%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가량 운영을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고요. 근데 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운영 지속 여론이 60.3%인데 이 중에서 40.2%가 이 좀 개편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였고요. 저도 이상 떨어졌죠. 근데 예. 이번 주에 다시 한 6%포인트 떨어져서 38.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비교를 하면은 네. 30%대하고 보수층에서 거의 네.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보수층에서 6.13 지방선거 한국당의 네, 참패 네. 이후에 보수층이 행사한 예. 자신의 표에 대해서 어떤 숙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 네.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가집니다. 그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그리고 네.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의 판이 바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역사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네, 네. 분석과 동시에 네. 그리고 정치의 지형이 왼쪽으로 좀 넓혀질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그 한국당이 과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질문이 들 때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네.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어떤 이념적인 지향성에 따라서 나눠지고 네. 정의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요. 거기와 일맥상통하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그렇군요.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이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은 민주당의 하락에 따른 반사회계 효과가 이제 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예. 정당 지지율 볼까요? 예, 이번 주에 지지율 변동이 다소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정당 지지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6.3%포인트 하락해서 47.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주차에 57%를 기록했으니까 네. 2주째 만에 9.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주차에 48.1%를 기록해서 네. 그 이후에는 계속 50%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4개월 만에 40%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계층에서 하락했고요. 반면 정의당은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의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2.1%포인트 상승해서 10.1%이고요. 네. 대부분의 지역 계층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충청권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울산, 호남 다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네. 대부분에서 10%에 근접하거나 10%대를 기록했고요. 진보층에서 무려 17%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정의당 사상 처음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자유한국당의 참패 이후에 사실상 유권자들의 선택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민주당하고 정의당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의 여러 가지 어떤 현안 문제에 있어서 네. 본격적인 책임성 평가가 대통령과 함께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지가 지워진 상황 속에서 정의당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요. 네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이동을 했습니다. 5월 4주차에 한 달 전에 대통령 지지층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6%였는데 요번에는 12.6%로 대폭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반면 대통령 지지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달 전에는 73%였는데 6월 4주시 이번 주에는 64.6%로 상당폭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동 현상이 상당히 크게 이제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어때요? 한국당은 1.6%포인트 상승을 해서 네. 18.3%를 기록했습니다. 6.13 지선 이후에 2주째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충청권에서 상당폭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일부 올랐고요. 근데 좀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6월 2주차에 보수층에서 55%를 기록했는데 네. 3주차에 44.6%, 약 10%포인트 이상. 네. 기존에 저희 리얼미터 이게 이제 종합집계사상 처음이거든요. 예. 다 훑어봤는데 정의당이 이제 창당한 이후에 두 자릿수 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은 왜 하락을 했고 정의당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예, 기존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의당하고 민주당과 서로 연동되는 네. 경향을 많이 보였는데요. 좀 냉정하게 보면 정의당이 사실상 유권자들로부터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기는 보기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사 효과로 반사효과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도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효과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대화 정국 과정 속에서 한국당이 위장평화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발목 잡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민심 위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의 효과와 함께 한국당의 민심 위반에 따른 어떤 반사 효과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한국당이 너무 못했기 못하고 때문에 반사이익이 있었던 거죠. 반사이익이 민주당에게 갔는데 그게 네.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6.13 지선의